왜 이런 데서 일하시는 거야? 아버지 열심히 사시는 거잖아요. 오늘은 모른 척해. 그 짧은 세 마디가 교환되는 동안 행사장 안은 여전히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 지상 47층 초고층 호텔의 그랜드 볼룸. 수백 명의 재계 인사와 언론 관계자들이 모인 VIP 행사장은 샹들리에 불빛 아래 눈부실 만큼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테이블마다 놓인 고급 꽃장식, 멀리서도 향기가 느껴지는 진한 와인 향, 반짝이는 드레스와 잘 차려입은 정장들 사이로 웃음소리와 건배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강태욱은 그 공간의 중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국내 손꼽히는 대기업의 고위 임원, 날카롭게 정돈된 헤어스타일, 맞춤 제작된 진한 남색 수트, 그리고 어디서든 자연스럽게 시선을 모으는 특유의 걸음걸이. 그는 아내 윤아린과 나란히 행사장 입구를 지나며 주변 사람들과 가볍게 눈인사를 나눴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것 자체가 하나의 존재감이 되는 사람. 그게 강태욱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아내 윤아린은 그 옆을 조용히 걷고 있었습니다. 단아하게 정돈된 외모, 주변 시선을 의식한 듯 반듯하게 유지된 표정. 그러나 그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입장하는 순간부터 그녀의 시선은 홀 한편을 향해 계속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본 것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구석이었습니다. 행사장 가장자리, 대리석 바닥 위를 묵묵히 밀대로 쓸어내리고 있는 한 남자. 낡고 빛바랜 연회색 작업복, 구부정하게 휜 등, 어딘가 조심스러운 손놀림. 행사장에 모인 수백 명 중 단 한 명도 그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지만 할인의 발걸음은 그 순간 미세하게 멈칫했습니다. 윤동식, 67, 할인의 친아버지였습니다. 오늘 이 행사장에서 그는 손님으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행사 당일 인력업체를 통해 투입된 청소 용역 직원으로 행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몇 시간째 이 넓은 공간을 혼자 닦고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그가 신고 있는 낡은 안전화 바닥엔 물기가 배어 있었고 손등 위로는 오래된 굳은 살과 잔주름이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멀리서 딸을 발견한 동식은 손을 멈췄습니다. 아주 잠깐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어색하게 그러나 진심이 담긴 얼굴로 조심스럽게 웃었습니다. 자랑스러운 딸을 먼 발치에서라도 보게 된 것이 반가운 표정이었습니다. 하리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지만 동시에 옆에 선 남편의 표정을 보았습니다. 태욱의 얼굴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미간이 좁아졌고 턱 근육이 미세하게 경직됐습니다. 그의 시선은 단 1초도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임원들의 눈치를 재빠르게 훑고 입을 거의 벌리지 않은 채 이를 지그시 갈며 내뱉은 말이 바로 그 세 마디였습니다. 하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모른 척해. 그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아버지 쪽을 향해 있던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차마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살짝 돌렸습니다. 그 짧은 외면이 동식의 눈에 닿았는지 그는 다시 밀대를 천천히 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한 것처럼, 처음부터 기대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 뒷모습이 할인의 눈에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행사장 안의 웃음소리는 점점 커졌고 태욱은 자연스럽게 동료 임원들 사이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값비싼 향수 냄새만 남았고 반대편엔 동식이 밀대를 쥔 손으로 조용히 구석을 닦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 있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행사는 정해진 순서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내빈 소개, 축사, 간단한 리셉션, 테이블 사이를 오가는 웨이터들 사이로 동식도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행사 시작 이후 그의 역할은 청소에서 서빙 보조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음료 쟁반을 두 손으로 받쳐들고 말 한마디 없이 테이블 사이를 오갔습니다. 태욱이 있는 테이블에서 멀지 않은 자리였습니다. 동식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최대한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사위 얼굴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듯 시선을 낮게 유지하며 묵묵히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딸이 입장할 때 잠깐 웃어 보였던 것. 그게 오늘 그가 허락한 감정의 전부였습니다. 주변에 모인 임원들은 각자의 대화에 빠져 있었습니다. 태욱은 그중 몇 명과 가볍게 잡담을 이어가며 와인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완벽했습니다. 말투도 표정도 자세도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처럼 어색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바로 옆 테이블에서 웃음이 터져 나오는 순간 한 임원이 와인 잔을 급하게 집다가 팔꿈치로 옆 잔을 건드렸습니다. 잔이 기울었고 붉은 와인이 짧은 호선을 그리며 쏟아졌습니다. 그것이 정확히 태욱의 수트 왼쪽 소매와 바지 앞 부분에 튀었습니다. 순간적인 침묵. 태욱의 눈이 빠르게 아래를 훑었습니다. 진한 적포도주 얼룩이 맞춤 수트 위에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와인을 쏟은 임원이 황급히 냅킨을 내밀었지만 태욱의 시선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근처에서 음료 쟁반을 들고 서 있던 동식이었습니다. 그 판단은 0.5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태욱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낮지 않았습니다. 이 공간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하고 단호하게 청소도 제대로 못합니까? 행사장의 소음이 순식간에 잦아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동식은 잠시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쟁반을 든 손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내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처럼 또는 오래된 습관처럼 천천히 그리고 여러 번 반복해서 그 모습이 오히려 태욱을 더 자극한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태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변 시선이 모여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니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더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분들 때문에 수준 떨어진다는 소리 듣는 겁니다. 차갑고 공개적인 말이었습니다. 단순한 질책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한 인간의 존재 자체를 깎아내리는 말이었습니다. 동식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하리는 새 테이블 너머에서 그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입술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들이 아버지를 향했다가 남편을 향했다가 다시 자신에게 닿는 것 같았습니다. 동식은 여전히 허리를 굽힌 채였습니다. 고개를 들지 않아서 그의 표정은 아무도 볼 수 없었습니다. 행사장은 잠시 묘한 공기에 쌓였다가 천천히 다시 소음을 회복했습니다. 사람들은 못 본 척했습니다.
재계 행사에서 그런 일은 가끔 있는 법이라는 듯 각자의 대화 속으로 돌아갔습니다. 누군가는 어색하게 웃으며 화제를 돌렸고 누군가는 와인 잔을 들어 입에 갖다 댔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잊힌 것은 아니었습니다. 몇몇은 슬쩍 시선을 흘렸습니다. 태욱을 향한 것인지 아직도 조용히 바닥을 닦고 있는 동식을 향한 것인지 그 시선들은 짧고 조심스러웠지만 할인의 눈에는 하나하나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동식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쏟아진 와인 자국을 조심스럽게 닦아냈고 바닥에 흩어진 냅킨을 주워 담았습니다. 군말 없이, 눈물도 없이 그저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처럼 무감각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건 아마도 그가 그 감정을 이미 어딘가 깊은 곳에 눌러 담았기 때문일 것이었습니다. 하리는 자리를 피했습니다. 남편이 있는 테이블로 돌아가지 않고 홀 가장자리 기둥 옆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쪽을 다시 봐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랐습니다. 행사가 끝날 즈음 동식은 다른 용역 직원들과 함께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리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아버지는 단 한 번도 딸 쪽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모른 척하는 것인지, 정말 신경을 끄는 것인지, 혹은 딸을 배려하는 것인지, 어느 것인지 알 수 없어서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태욱은 행사장을 나서며 동료들과 웃음을 나눴습니다. 하리는 그 옆을 걸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하리는 혼자 집을 나왔습니다. 남편에게는 잠깐 바람 쐬겠다고 했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택시에 오르는 순간부터 목적지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지하철 3호선 종점 근처, 낡은 주택가 골목 안쪽, 오래된 반지하 집, 어릴 때부터 수십 년을 살아온 친정이었습니다. 배를 누르지 않고 예전에 맞춰둔 비밀번호로 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작업복을 벗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행사 이후 또 다른 야간 청소 작업이 있었는지 새벽이 가까운 시간인데도 방 안에서 피곤한 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하리는 거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만으로도 공간은 충분히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오래된 책상 서랍 옆에 놓인 낡은 서류 파일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적이 있었는지도 모를 만큼 빛바래고 모서리가 달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것에 손이 갔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오래전부터 궁금했지만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것. 그것이 오늘 밤 갑자기 눈에 들어왔습니다. 파일 안에는 통장 사본들이 차곡차곡 끼워져 있었습니다. 하리는 조심스럽게 꺼내 펼쳤습니다. 낡은 통장 거래 내역 복사본들, 날짜가 가장 오래된 것부터 펼쳐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별것 없어 보였습니다. 입금, 출금, 입금, 출금. 단순한 숫자들의 반복. 그런데 적요란에 적힌 이름들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할인의 손이 멈췄습니다. 강태욱 등록금, 강태욱 유학비. 손가락이 천천히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같은 이름이 다른 날짜로 수십 번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입금 금액이 빠져나간 날짜와 이름이 일치했습니다. 수십 년에 걸친 기록이었습니다.
할인은 숨이 막혔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통장을 쥔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계속 넘기고 싶지 않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페이지마다 쌓인 숫자들이, 그 아래 적힌 이름들이 할인의 눈앞에서 하나씩 선명해졌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무언가를 감추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감춤의 대상이 누구였는지를 그녀는 그 밤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파일 안에는 통장 사본 말고도 편지 몇 장이 접혀 있었습니다. 손으로 직접 쓴 편지, 잉크가 번진 곳도 있고 종이가 오래되어 노랗게 변한 것도 있었습니다. 할인은 그것들을 차례로 펼쳐 읽었습니다. 편지의 수신인은 태욱의 아버지였습니다. 내용은 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짧은 문장들 안에 담긴 무게는 가볍지 않았습니다. 편지에는 태욱 집안이 사업 실패로 무너지던 시절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태욱의 아버지와 동식은 오랜 친구였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각자 다른 길을 걸었지만 연락을 이어온 사이였습니다. 그 집안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 동식은 방법을 찾았습니다. 당시 동식 역시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빠듯했습니다. 그럼에도 새벽 청소 일을 추가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막노동판에도 나갔습니다. 주말도 없이 몸이 버텨주는 한 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이 태욱의 대학 등록금으로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태욱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알리면 태욱이 공부에 집중하지 못할까봐, 부담이 될까봐,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게 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태욱이 유학을 가게 됐을 때도 비용 중 일부가 동식의 통장에서 나갔습니다. 그 무렵 할인의 대학 진학 계획이 있었습니다. 동식은 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올해는 어렵겠다고, 1년만 기다려달라고. 할인은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냥 형편이 어려운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딸의 등록금까지 덜어내 친구 아들의 미래에 보탠 것이었습니다. 할인은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방 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아버지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숨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느껴졌습니다. 오래 일한 사람의 무거운 숨, 평생 몸으로 감당해온 사람의 잠결. 할인은 문득 오늘 행사장에서 봤던 아버지의 뒷모습을 떠올렸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말없이 바닥을 닦던 모습, 그리고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 먼저 사과하던 목소리. 그가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인 사람이 누군지를 태욱은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몰랐을까요? 할인은 그 질문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알고도 그랬다면 너무 잔인한 것이었고, 몰랐다면 그 세월이 너무 허무한 것이었으니까요. 창문 너머로 새벽빛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할인은 무릎을 끌어안고 아버지 방문 앞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할인은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친정 거실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무릎을 끌어안은 채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방에서 새어나오는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래 일한 사람 특유의 깊고 무거운 잠. 그 소리가 오히려 할인의 가슴을 더 조여왔습니다. 저렇게 고단하게 쓰러져 자는 사람이 평생 남모르게 감당해온 것들이 이제야 하나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통장 사본과 편지들은
아직 무릎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리는 다시 한번 첫 페이지부터 천천히 훑었습니다. 강태욱이라는 이름이 반복되는 거래 내역들. 날짜를 따라가다 보면 그것이 단순한 몇 번의 도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수년에 걸쳐 규칙적으로 꾸준히 이어진 지원이었습니다. 한번 결심하고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매달 적어진 금액들은 누군가 자신의 생활에서 덜어낸 몫이 분명했습니다. 어느 달은 금액이 유독 작았습니다. 하리는 그 날짜를 보다가 멈췄습니다. 자신이 고등학교 3학년이던 해였습니다. 아버지가 그 무렵 허리를 다쳐 한동안 제대로 일을 못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몸이 아픈 중에도 입금은 끊기지 않았습니다. 금액이 줄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할인이 대학 입시를 준비하던 해,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던 그 한마디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올해는 좀 어렵겠다. 1년만 기다려다오. 그때 할인은 억울했습니다. 친구들은 다 바로 대학에 가는데 왜 자신만 1년을 기다려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따지지는 않았지만 속으로 섭섭함을 오래 품었습니다. 그 섭섭함이 지금 이 순간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안쪽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 1년은 아버지 형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딸 몫의 등록금이 남편이 될 사람의 유학비로 먼저 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딸은 1년을 기다렸고 그 1년 동안 아버지는 더 악착같이 일해서 다음에 등록금을 다시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단 한 번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리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내서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아버지를 깨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밤에 이 사람을 마주하면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감사하다고 해야 할지, 미안하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느냐고 물어야 할지, 어느 것도 제대로 된 말이 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남편은 아마 집에서 잠들어 있을 것이었습니다. 행사장에서의 일 따위는 이미 기억에서 지운 채로 그에게 오늘은 그냥 조금 기분 나쁜 하루였을 것이었습니다. 옷에 와인이 튀고 청소부에게 한마디 했고 그것으로 끝인 날. 이름도 모르는 노인을 향해 공개적으로 내뱉은 그 말이 사실은 자신의 삶을 지탱해 준 사람을 향한 것이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채로 하리는 벽에 기댔습니다. 거실 한편에는 오래된 액자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린의 어린 시절 사진, 중학교 졸업식 날 찍은 것, 아버지와 단둘이 찍은 것, 명절에 찍은 가족 사진. 액자마다 먼지가 살짝 앉아 있었지만 닦아낸 흔적도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집에서 아무도 오지 않는 거실에서 그 사진들을 여전히 닦으며 살고 있는 사람. 그 옆에는 할인의 결혼식 사진도 있었습니다. 태욱과 나란히 선 할인. 그 옆에서 수줍게 웃고 있는 동식. 사진 속 아버지의 눈빛이 얼마나 자랑스러워 보이는지 할인은 그제야 제대로 보게 됐습니다. 그 시절 아버지가 사위를 얼마나 흐뭇하게 바라봤는지를, 그 흐뭇함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를. 새벽 2시가 넘었을 무렵 아버지 방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잠결에 뒤척이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든 채로 중얼거리는 것이었는지 방 안에서 혼자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문 틈새로 흘러나온 그 말이
할인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사위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밤새 눌러온 무언가가 완전히 끊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할인은 손을 입에 갖다 댔습니다. 소리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어깨가 작게 흔들렸습니다. 아버지는 오늘 그 사람에게 모욕을 당했습니다. 수백 명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인격이 짓밟혔습니다. 그런데 그 밤 잠결에 중얼거린 말이 그 사람을 향한 자랑이었습니다. 그것이 할인에게 가장 깊은 상처였습니다. 분노보다도 슬픔보다도 그 단단한 한마디가 너무 아팠습니다. 이 사람은 상처를 받으면서도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게 체념인지 진심인지 혹은 오래 쌓인 사랑인지 어느 쪽이든 그 앞에서 할인은 오래 울었습니다. 날이 밝을 때까지 아버지 방 앞에서 할인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여전히 남편 곁에서 조용히 일상을 보냈고 특별한 말다툼도 없었습니다. 태욱은 행사장에서의 일을 입에 올리지 않았고 할인 역시 꺼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서로 묻지 않는 침묵이 있었고 그 침묵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할인은 그 사흘 동안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낮에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움직이고 밤에는 홀로 노트북 화면 앞에 앉았습니다. 검색하고 자료를 모으고 통화했습니다. 연락한 사람 중에는 오래된 친구도 있었고 예전에 알고 지내던 방송 관계자도 있었습니다.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꺼낼 때 상대방들은 하나같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 반응이 할인에게는 오히려 확신이 됐습니다. 이것이 그냥 가족 안에서 삭히고 말 일이 아니라는 것. 이 이야기가 밖으로 나왔을 때 어떤 무게를 가질 수 있는지를 주변 사람들의 침묵이 먼저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할인은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통장 사본들을 스캔했습니다. 날짜와 금액, 적요란에 적힌 이름들이 선명하게 담긴 이미지들이었습니다. 편지들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아버지가 오래전 직접 손으로 쓴 것들, 흐릿하게 번진 글씨체, 낡아서 구겨진 종이의 질감까지 그대로 담겼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필요했습니다. 아버지의 모습, 말이 아닌 직접 살아온 시간을 담은 영상. 할인은 아버지가 일하는 곳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래 다닌 건물 청소구역, 새벽마다 나가는 골목, 간간히 나가는 인력 현장. 몰래 찍으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부탁했습니다. 동식은 처음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것 찍어서 뭐 하려고. 볼품 없는데. 할인은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찍고 싶다고만 했습니다. 아버지의 하루를 기록해두고 싶다고. 동식은 오래 망설이다가 결국 허락했습니다. 딸이 그렇게 말하는데 거절할 수 없었던 것이겠지요. 이틀에 걸쳐 영상을 담았습니다. 새벽 5시 작업복을 입고 집을 나서는 아버지. 밀대를 밀고 청소기를 돌리고 무거운 박스를 옮기는 모습들. 컵라면으로 점심을 때우는 장면. 쉬는 시간 벽에 기대 눈을 감고 있는 모습. 어느 한 장면도 꾸민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살아온 방식 그대로였습니다. 편집은 짧고 담담하게 했습니다. 감정을 자극하는 음악도 없었고 과장된 자막도 없었습니다.
다만 통장 거래 내역 이미지가 차례로 나오고 편지 속 문장들이 천천히 읽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장면을 넣었습니다. 행사 당일 할인이 몰래 찍어둔 것이었습니다. 동식이 태욱에게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한 직후 행사장 구석에서 동료 직원들과 잠시 쉬는 장면이었습니다. 동료 한 명이 괜찮냐고 물은 모양이었습니다. 동식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장면. 그리고 조용히 덧붙이는 말. 우리 사위 원래 착한 사람입니다. 그 영상을 편집하면서 하리는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울 만큼 울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이제는 다른 감정이 그 자리를 채웠기 때문인지 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우스를 움직이는 손이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행사 날짜는 열흘 뒤였습니다. 태욱 회사의 창립 기념 행사. 매년 대규모로 열리는 공식 행사로 언론사 기자들과 주요 임원들이 대거 참석하는 자리였습니다. 회사의 얼굴을 보여주는 날. 태욱이 단상에 오르고 카메라 앞에 서고 박수를 받는 날이었습니다. 하리는 그 날짜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마저 정리했습니다. 창립기념 행사는 예정대로 시작됐습니다. 장소는 본사 인근 대형 컨벤션 홀이었습니다. 회사 역사를 담은 사진들이 로비를 가득 채우고 있었고 안내 직원들이 줄지어 서서 참석자들을 맞이했습니다. 언론사 기자 수십 명, 협력사 관계자들, 사내 주요 임원들과 직원들. 큰 자리였습니다. 회사가 공들여 준비한 티가 곳곳에서 났습니다. 태욱은 그 자리에 주인공 같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단상 가까운 자리에 앉아 행사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잘 다듬어진 자리, 카메라 앞에 익숙한 표정. 지난 며칠간 작은 잡음들이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행사 진행팀이 마지막 리허설을 마쳤고 식순도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개회를 선언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영상 상영으로 시작되는 식순이었습니다. 회사 창립 이래의 역사를 담은 영상. 참석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정면 대형 스크린으로 향했습니다. 영상이 시작됐습니다. 처음 10초는 예정된 영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끊겼습니다. 스크린이 잠시 검게 변하더니 다른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진행팀 관계자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부스 쪽에서 직원들이 황급히 움직였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에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새벽빛이 채 거치지 않은 골목. 무거운 청소 도구를 짊어지고 걸어가는 뒷모습. 낡은 작업복, 구부정한 어깨, 빛바랜 안전화. 어떤 배경 음악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걸어가는 소리, 새벽 공기 속 조용한 발걸음 소리만이 홀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참석자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영상은 계속됐습니다. 청소기를 밀고 걸레를 짜고 무거운 짐을 옮기는 장면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컵라면 하나를 앞에 놓고 잠시 눈을 감는 장면. 쉬는 시간, 벽에 기대 지친 몸을 잠시 쉬이는 모습. 어느 한 컷도 꾸미지 않은 그냥 그 사람의 하루였습니다. 태욱은 그 순간 영상 속 인물이 누구인지 알아봤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등받이에 기대어 있던 몸이 앞으로 당겨졌습니다. 시선이 빠르게 스크린을 향했다가
진행 부스 쪽을 향했다가 다시 스크린으로 돌아왔습니다. 입술이 굳게 다물렸습니다. 영상 속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통장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날짜와 금액, 그리고 적요란의 이름들이 천천히 클로즈업 됐습니다. 강태욱 등록금, 강태욱 유학비, 홀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여기저기서 작은 웅성임이 시작됐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어 올렸습니다. 스크린과 태욱을 번갈아 가며 렌즈를 향했습니다. 편지 내용이 화면에 등장했습니다. 손으로 쓴 오래된 문장들. 태욱아, 넌 꼭 성공해야 한다. 글씨가 조금 흔들렸지만 또렷했습니다. 그 문장이 스크린 가득 떠 있는 동안 홀 안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이 재생됐습니다. 행사장 구석, 동식이 동료 직원들과 앉아 있는 모습,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구석에서 조용히 웃으며 말하는 장면. 우리 사위 원래 착한 사람입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홀 여기저기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속으로 울렸습니다. 태욱은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영상이 끝나고도 홀 안은 오래 조용했습니다. 누군가 먼저 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진행팀은 뒤늦게 마이크를 잡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우물쭈물하다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식수는 이미 의미를 잃은 상태였습니다. 태욱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손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변 임원들이 슬쩍 시선을 피하거나 어색하게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태욱 주변에 자연스럽게 모여있던 사람들이 하나씩 자리를 조금씩 옮기고 있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방식으로, 그러나 분명하게. 기자들은 달랐습니다. 카메라를 들이대는 손이 적극적으로 변했습니다. 몇몇은 태욱 가까이 다가오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영상에 나온 인물과의 관계, 그 통장 내역의 사실 여부, 행사장에서 있었던 일.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태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이 자리에서는 변명이 될 뿐이었습니다. 행사는 사실상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반응이 시작됐습니다. 회사 공식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몇 개였지만 빠르게 수백 개로 늘었습니다. 포털 뉴스 댓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상이 온라인으로 퍼지는 속도는 예상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누군가 행사장에서 핸드폰으로 찍어 올린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것이 공유되고 또 공유되며 하루도 지나지 않아 수십만 조회수를 넘겼습니다. 댓글은 가혹했습니다. 은혜를 저렇게 갚냐? 사람도 아니다. 그 자리에서 왜 아무 말도 못했나? 내용은 달랐지만 방향은 하나였습니다. 태욱을 향한 비난이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양으로 쌓였습니다. 회사는 긴급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내부 회의가 연속으로 열렸습니다. 이사진 일부는 태욱에게 직접 연락해 왔습니다. 조용히 수습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말을 하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았지만 전화기는 쉬지 않고 울렸습니다. 태욱은 대부분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회사는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감사 절차 개시. 태욱은 그와 함께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발표문은 짧고 건조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사실상 퇴임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것들이었습니다. 대학, 유학, 입사, 승진, 임원, 그리고 지금의 자리. 그 경로 하나하나가 태욱에게는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낸 것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렇게 믿는 쪽을 선택해왔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다는 사실을 머리 한편에 밀어넣고 자신이 쌓은 탑만을 바라봐 왔습니다. 그 탑이 하룻밤 사이 무너졌습니다. 남은 것은 그 자리에서 자신이 뱉은 말들이었습니다. 수백 명 앞에서, 카메라 앞에서, 이런 분들 때문에 수준 떨어진다는 소리 듣는 겁니다. 그 말이 기사 제목에 그대로 실렸습니다. 잘라낸 영상 클립으로 돌아다녔습니다. 어디서든 그 문장이 먼저 나왔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 말은 지워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뒤 열흘이 지났습니다. 태욱은 처음으로 동식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스스로 간 것이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사과문 작성을 위해 누군가의 조언을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도. 반지하 골목 입구에서 한참 서 있었습니다. 이 집 앞에 선 것이 몇 번이나 됐는지, 명절에 할인이 부탁할 때 어쩔 수 없는 자리에서 그때마다 이 낡은 외벽과 좁은 계단을 보면서 무언가 불편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 불편함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스스로도 분명히 알지 못했지만 지금 이 순간은 알 것 같았습니다. 이 집이 초라해 보여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집이 자신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외면하고 싶었던 사실을 자꾸만 상기시켰기 때문이었습니다. 벨을 눌렀습니다. 동식이 문을 열었습니다. 태욱을 보고 잠시 멈췄습니다. 표정을 읽기 어려웠습니다. 놀란 것도 아니고 반가운 것도 아닌 그냥 조용한 얼굴이었습니다. 태욱은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준비한 말이 있었습니다. 변명도 아니고 설명도 아닌 그냥 사과. 그러나 막상 무릎이 바닥에 닿는 순간 준비했던 문장들이 모두 흩어졌습니다. 대신 눈물이 먼저 왔습니다. 소리 없이 그러나 멈추지 않는 눈물이었습니다. 동식은 서 있었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울고 있는 태욱을 내려다보며 작은 방 안에서 아주 오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질책처럼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무거웠습니다. 많은 것을 담고 있는 무게였습니다. 그리고 동식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화난 건 돈 때문이 아니다.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힘을 줘서 내는 말이 아니라 오래 생각한 끝에 내뱉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람을 부끄러워한 그 마음이 제일 아팠다. 태욱은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가슴 안 어딘가에 깊이 박혔습니다. 돈을 갚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은혜를 모른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람으로서 사람을 대하는 그 최소한의 것을, 그것 하나를 태욱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지 못했습니다. 수백 명 앞에서 당당하게 이 사람을 지워버렸습니다. 방 안에는 오래된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낡은 장롱, 금이 간 벽, 세월이 담긴 가전제품들. 그 속에서 동식은 그냥 서 있었습니다. 작고 수수한 공간이었지만 그 안에 서 있는 사람은 이상하게도 크게 느껴졌습니다. 할인이 아버지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손을 잡았습니다. 동식은 잡힌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가락에 힘을 주었습니다. 딸의 손을 마주 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달라진 것들이 있었습니다. 동식은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고개를 먼저 숙이지 않았습니다. 일터에서도 골목에서도 어디서든 만나는 사람을 그냥 눈을 맞추고 인사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언제나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오래 스스로 그것을 잊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태욱이 그 뒤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는 아무도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다만 동식의 반지하직 거실 벽에는 할인이 새로 걸어놓은 사진 하나가 생겼습니다. 오래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근에 찍은 할인과 아버지 단둘이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어떤 행사장도 아니고 차려입은 옷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동네 골목 어귀에서 나란히 서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 속 동식의 눈빛이 오래된 결혼식 액자 속 눈빛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야기를 만드는 제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